갑진년 12월, 10월 소서부터 시작되는 일간별 운세 5번째 시간이죠. 병화일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각각 다르다. 자에서 시작하면은 이제 5에서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에서 시작하면은 신월인 8월부터가 하반기 시작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제 새해 기준 뭐 잡고 막 이렇게 넘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끝을 놓고 보면은 6월 달까지가 이제 뭐 상반기고 7월부터 하반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명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춘이 2월이죠. 우리가 권인력을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7월 달까지가 상반기고 8월부터가 하반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임묘진 4호미까지가 상반기란 얘기죠. 6달에 해당하는 기준은 2월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제 신월부터 축월까지가 신유술 해자 축이 하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인월이 되면 상반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2월에 해당하는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7월, 8월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월까지가 아직은 이제 상반기란 얘기입니다. 병화일간도 상반기 이제 마지막 끝 무렵인 미월 이때까지 유종의미를 잘 거두어야지 또 하반기가 펼쳐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갑진에 대한 부분, 갑목 편인, 문서운, 기존에 하던 일 공부 정리하고 새롭게 사람 만나고 일을 추진한다. 천간에 갑목 편인이 떴죠. 그러면은 갑목 자체가 시작이기도 한데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문서를 쓰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제 천간에 뜬 갑목으로 인해서 문서운이 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굳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던 일을 정리하는 수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정리를 하시는 과정이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빠르면은 작년인 개묘년 후반에 가을 겨울쯤에 빠르게 정리를 해 놓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갑목이 동안 병화일간 시점에 이런 문서운이 또 한 번쯤 도니까 기존에 하던 일 정리하는 것들, 뭐 공부도 될 수 있겠죠. 공부라든지 내가 좀 이것저것 다양하게 좀 준비했던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이걸 하지 말고 저거를 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목이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병화한테는 좀 다양한 이미지 트레이닝, 구상, 새롭게 매뉴얼 만들고 설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목이 뜬 이 편인의 이런 구조가 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토라고 하는 이 식신에 대한 부분은 진로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식신이 진로잖아요. 화생토하니까 식신에 대한 진로로 연결이 됩니다. 다소 번거로운 일 발생 가능성이 따라옵니다. 번거로운 일 발생 가능성. 진토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에요. 농사 짓고 가장 바쁘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볼 때가 아니라 계속 과정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태라서 굉장히 발품 팔고 움직임도 좀 크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번거로운 일 그 자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일을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힘든 거죠. 그래서 갑진년 한 해 전반이 좀 그렇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의 어떤 내 위치적인 걸로도 굉장히 좀 분주하고 바쁘다고 할 수가 있고, 밖에서도 바쁘고 분주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바쁘고 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진토 가지고 병화가 다양한 변신을 또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변신을 또 시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집안과 밖에서 바쁘고 분주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게 식신이 또 관대지예요. 12운성으로 봤을 때 관대지.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유니폼 입고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좀 새로운 탈을 쓰게 되는 이런 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라도 일단 시작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한 해가 또 갑진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원래도 항상 바쁘지만
이런 갑진년의 진토 때문에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운 일이 이것저것 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다. 말씀드린 대로 편인, 문서운, 인성에 대한 부분이 동하니까 각종 계획이라든지 심각, 그리고 이제 하는 일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서 변동사항이 따라올 수가 있고 또 재구성하는 시간들이 된다. 기존에 하던 일이,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는 게 업이죠. 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에 이제 공부, 전공, 자신의 주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거나 새롭게 만날 사람 만나는 것들이나 프로젝트, 각종 계획들,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동안, 갑진년의 주 타겟이 이제 인성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이고, 식신에 해당하는 진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면에서 당연히 이제 내가 끌어가는 부분이죠. 일간이 기운을 설기시켜서 끌고 가는 부분. 하지만 진토이기 때문에 좀 다소 번거로운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품 팔릴 일들, 이런 것들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안팎으로 바쁘고 분주한 게 당연하다. 정신없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결과가 막 바로바로 팍팍 나오지 않아도 그 자체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런 시기인 만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좀 이룬 거죠. 한 가지가 꾸준히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이 진토 때는. 그런 부분으로 갑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미월의 신금, 병화한테는 크게 움직임이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병신합에 대한 쓰임이 형성이 됩니다. 병신합으로 책임감이나 어떤 관리적인 측면으로다가 크게 따라오는 때가 됩니다. 병신합. 당연히 내 입장에서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영역들, 고유 영역이죠. 이런 거라든지 자잘한 소득 같은 것들, 돈 들어올 일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이 주어질 때는 당연히 누가 뭘 맡기더라도 그냥 맡기는 거 아니죠. 돈 주고 봐달라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할 대상이라든지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경제에 대한 부분으로 병화 입장에서의 어떤 묶이는 작용입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에 대한 이 책임감이 부여되는 만큼 밖에 있을 시간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들어가서 밥도 주고 상태도 보고 해야 되니까 애를 키우는 부모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일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족이나 자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책임질 일들, 손이 좀 다소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병화 기준에서의 신금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의 손이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밀착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밖으로 이제 넓게 쭉 뻗어 나가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에 대한 상관은 기운의 설기가 심하게 일어날 때가 됩니다. 병화 기준에서 미토 상관이 기운의 설기가 심할 때가 된다. 원래 상관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예기치 못한 일,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토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활동량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사건, 사고, 환경들,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임들이 좀 크게 일어납니다. 축토보다는 미토가 월등하게 또 병화하고 관련이 있죠. 같은 계절상 여름이기도 하고, 미중의 정화라고 하는 병화의 근거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과를 기대한다 이랬을 때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크게 부풀려져서 뭔가 이제 파격 대우 이런 거 받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이제 상관에 대한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성과를 볼 것 같으면은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했는데도 억울한 일 이런 거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좀 하급자들, 밑에 후배들, 이런 사람들을 챙기면서 키우는 일들, 이런 것은 이제 보통 가정주부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제 자식을 키우는 일이라든지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상관운이 따라오면은 자식이라든지 제자를 가르치는데 청출 호람을 하는 거죠. 월등하게 이제 대단한 제자나 어떤 아랫사람이 들어와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거니까 내가 뭐 천재를 길렀다 그럼 천재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친구 자체가 원래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그런 상관하고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들도 많이 따라오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어난다. 당연히 뭐 구설수, 상관하면은 뭐 구설수 아닙니까? 그게 왜 구설수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범위 내에서의 그 일이 아니라 그 범위 밖으로 자꾸 일파만파로 커지고 오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이런 상황하고 본인하고의 어떤 갭이 따라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 구설이라든지 관제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이 있다고 해서 뭐 누구나 다 시끄럽게 사는 건 아니고요. 또 조용히 사시는 분들은 또 본인 할 일 열심히 해가면서 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다만 그런 기질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병화하고의 그런 미토, 설기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욕심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기대 이상의 성과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누구나 다 내가 한 것보다 그 이상 대우받고 싶죠. 근데 이거 욕심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과를 뭐 얻었어요. 자리를 치고 들어갔다 칩시다.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죠. 성과도 성과지만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면 유지력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닌 것에 이제 욕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 상관에는 반드시 운이 따라왔을 때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올 수도 있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좀 마찰이라든지 뭐 욕심이 화를 부르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병화한테는 천간에는 정제가 떠 있고 지지로는 이제 상관에 대한 부분이고 하니까 정제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어떤 기질 자체를 좀 안쪽으로 좀 몰아주는 느낌이 좀 강하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좀 몰아서 좀 쓰임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일종의 좀 부스터를 좀 단 거니까, 이 상관이 있을 때는 뭐 굼뜨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상관이 동했을 때는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 양식들이 이제 상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뭐 이런 일적으로 진행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에 대한 거랄지 뭐 계약이랄지 뭐 새롭게 만난 사람하고의 어떤 인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으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쇠지죠. 12운성으로 하면은 쇠지죠. 미토가 병화한테는 쇠지. 계절 자체가 이제 사오미로 흘러가는 거니까 여름의 끝자락이죠. 이제 경호월까지가 제왕지입니다. 이제 걸록제왕 이렇게 돼 있죠. 사오미 했을 때 사화에서 걸록지고 오화가 이제 제왕지.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그런 시점이죠. 병화한테는. 근데 갑진년은 화가 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목을 키우는 일이에요. 목을 키우는 일. 종자를 심고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화기에 대한 일로다가 기르는 일들. 그 부분에서의 미토 상관이 쇠지로 노광쇠 왕지에 대한 것을 이제 수렴을 해서 이제 쇠지 지나면 이제 병신 신유술로 가는 거죠. 신유술로. 신금 자체가 병사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금이 병지고 유금이 사지, 술토가 묘지, 이렇게 이제 사오미 신유술로 이렇게 가고 있죠. 자체가 이제 신유술. 병이 든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병이 들 정도로 기운을 이제 소진하고 또 이제 나랏밥을 먹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걸록제왕 쇠 이러면은 이제 그런 시기에 나랏밥을 먹는다. 무조건 뭐 공무원 생활한다, 뭐 직장 잡고서 벼슬길 간다, 이게 아니라도 기력 수준을 가장 많이 할 때란 얘기죠. 여러분들 사주에서 지지가 노광쇠로 흐른다. 만약에 양간의 경우에는 노광쇠가 순행으로 오겠죠. 그런데 이제 음간의 경우에는 쇠왕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때가 내 뿌리가 올 때잖아요. 음간이든 뭐 양간이든 비경겁제의 뿌리가 자기 계절을 만난 거니까 그럴 때 내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죠. 가장 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크게 일어나면은 우리가 거기서 결정을 할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에너지를 소모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에너지를 소모를 하느냐, 아니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력 소모를 하느냐. 그래서 갑진년에 12월이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격에 대한 거라든지 문서라든지 또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한 이런 이슈가 중요하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실 이 식상의 기운을 강력하게 쓸 때는 지금 식신상관 다 따라왔잖아요. 진토, 미토 이렇게 정화일관도 포함입니다. 병화도 그렇고 나중에 정화일관도 설명드리겠지만 식신상관이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화 입장에서는 설기가 좀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토기로 인해서 화생토가 크게 일어난다. 갑진년에 신미월이. 그러면 그 자체로 인해서 뭐 어떤 큰일이 무조건 일어난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기운들을 이렇게 설기할 때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신의 어떤 지구력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배경이잖아요, 배경. 근데 보통 병화는 이제 병화하고 정화를 좀 구분을 지어드릴 것 같으면은 병화는 관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임수 편관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고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화 일간분들 혹시나 이렇게 병화를 보면서도 이제 난 정화다 이럴 때 간목이 좋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사주 공부를 할 때라든지 상담을 할 때라든지. 근데 이 간목이 운에서 왔을 때는 그렇게 나한테 엄청 좋은 작용을 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시간적으로 굉장히 누적이 돼야지만이 좋게 작용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날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엄마나 뭐 그런 선생님이에요. 근데 뭐 1년이라든지 한 몇 달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엄마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적응할 만하면 이제 금방 헤어지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낳아준 엄마를 생각할 때는 낳을 때부터 계속 기저귀 갈아주고 뭐 모유 먹여주고 밥 해주고 막 그렇게 나를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인에 대한 것이 세운에서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좀 많이 누적이 되거나 어떤 스택이 쌓여야지만이 뒤늦게 발현이 되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뭐 한 달, 뭐 6개월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써먹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일반 교과 과목 과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쌓여서 이제 습이되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정화 입장에서의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뭐 왜 얘기하냐 이게 아니라 병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병화한테는 일단은 뭐 임수라고 하는 편관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어떤 가문의 틀 같은 거죠. 습관을 드릴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집안 분위기와 배경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 부모가 그냥 잘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그냥 돈 잘 벌었다가 아니라 나한테 어떠한 습을 물려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떠한 습을 물려주느냐 이 병화가 보고 잘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뭐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자리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병화한테 편관 같은 이제 임수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화는 이제 정인이라는 뭐 간목을 쓰고 병화는 임수라고 하는 편관을 쓴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설기가 심한 식신상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론들을 좀 끄집어낸 건데 이 식신상관에 대한 기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동요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관에 대한 쓰임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에너지 소모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뒷받침이 되는 좀 뒷배경이라든지 내가 뭘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게끔 내가 하는 것들을 사회가 알아준다거나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아 쟤는 참 열심히 해 이런 부분에 대한 명예라든지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에너지 소모하면서 좀 다소 힘들긴 해도 그렇게 막 우울하고 막 어둡진 않겠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했는데 남이 하는 것처럼 뭐 오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억울하고 막 승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관에 대해서 많은 일간들마다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일간들보다 이제 병화일간은 무관이면은 거기서 조금 관에 대한 기대를 할 때 이제 관의 존재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월에 상황을 맞이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주에 있든 운에서 왔든 적응하면서 나름 잘 견뎌 나갑니다. 어쨌든
기운의 설기가 심하든 어쨌든 간에 흘러가죠. 근데 갑진년의 주 핵심이 그거예요. 내 일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새롭게 좀 달라지고 바뀌어 나간다. 뭐든지 그냥 이대로 할 수는 없다. 이대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좀 되겠죠. 아무래도. 자, 연애운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병화일간의 12월 연애운. 연애를 안 하는 분들도 사실 보기는 봐야죠. 예.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하고, 꼭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진 않는지 또 예방하고 주의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일단은 12월에 병화일간, 내가 이제 신규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지지에 이제 식신상관이 굉장히 좀 당황하게 좀 깔려 있죠. 두 개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4개 중에 2개,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왕한 지지 식상의 기운이 발동이 걸리는 때입니다. 챙기는 연애, 식상의 기본 키워드 다 뭐든지 간에 챙겨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연애 잘하는 사람, 그럼 뭐 식상 생재, 식신으로 손재주나 챙겨주고 베풀고 다 이런 챙기는 연애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챙기고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품는 거죠. 상대를 품는 쪽으로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특히 이제 병화일간이 12월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할 때 시점에 좀 힘이 들 수가 있죠. 감정 소모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 감정 소모가.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12월 감정 소모가 이제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컨트롤이 잘 돼야겠죠. 근데 이제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수에 대한 문제가 좀 따라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이제 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보호라든지 연애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컨디션을 좀 확인하고서 연애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 막상 했는데 좀 감당하는 게 좀 버겁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 소모가 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했던 사람이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썸이나 짝사랑한다 이러면은 마땅한 명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대선지간에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지만, 명분이 없으면은 기다리고 시간을 지켜봐야겠죠. 뭐 16월이라고 무조건 섣불리 들이댔다가도 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무르익지 않았을 때는 원래 뜸을 들이는 법입니다. 연애를 하는 것도 될만 하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 들이대서 뭐 사귀든 말든지 막 풍질 부리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될 게 아니다 그러면 묵묵히 시간을 기다리고 지켜봐야죠. 그래서 명분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요. 상황도 좀 따라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명분이라는 거는 상황을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 앞에 찾아간다고 그냥 어서 오라고 문 열어주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러한 명분, 때가 중요하다. 때와 타이밍 중요하다. 목욕제기하고 또 열심히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죠. 그냥 변동성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을 뭐 많이 들이지 않았다 하면은 더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꼭 굳이 연애를 시작하지 않아도 그래도 기회가 따라오는 시간은 될 수 있잖아요. 연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언제부터가 연애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연애냐, 그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고요. 기존 커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존 커플은 굉장히 다양하죠. 사귄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이제 오래된 준 결혼에 가까운 그런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표면이 정제로 연결이 되지만 지지에 대한 현실적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상관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싸움이나 시비 구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관이 발동이 걸릴 때는 이게 실제로 오해라든지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잡음이 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뭐 잘못이 굳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오해 소지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해 소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받았는지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화로 좀 잘 풀어야 되는데 그냥 상황이 꼬여버리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연결이 되고 뭐 커지는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오해 소지 이런 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상관의 기본 키워드는 내 뜻과는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내 뜻과는 다르게 갑자기 몸이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위기를 대응할 때도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서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이런 것도 이 식신상관 중에서의 이 상관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 보호 본능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 소지 이런 거 되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요한 관계다. 그리고 이 흐름을 좀 깨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로든 간에 알아도 모른 척 할 때도 필요하고요. 몰라도 아는 척 해가면서 또 비율을 맞출 때도 있어야겠죠. 이런 게 중요한데 가끔은 모르시는 분들, 알면서도 이렇게 이행하기가 어려운 분들 있죠. 우리가 모든 거를 100% 다 투명하게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다 음과 양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것이고 모르는 것을 또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관계고 처세술이고 대인관계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같은 거에 중요하게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죠. 연애운 병화일간 하실 분들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신규로 연애를 어떻게 하게 됐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1등 공신은 이제 소통인 거죠. 소통. 자주 연락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어느 순간에 활짝 열릴 때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진실성이 부각될 때 상대방이 이 사람을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관계의 키는 내가 줄 수도 있고 뭐 상대가 줄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화 입장에서 당연히 뭐 내가 키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만나러 오라고 하면은 뭐 누구든 올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뭐 연애운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좀 해당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도로 연애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 사업운을 좀 본다고 하면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운이긴 합니다. 일단 정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꼭 우리가 관운에만 직장을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재성운에도 직장을 잡을 수 있어요. 재성 돈이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재성으로 자리를 잡게 됐을 때는 내가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조건적으로 좀 자리를 잡게 되는 형국이 많습니다. 조건적으로. 일단은 자리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단 먼저 내가 이력서는 없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이런 인력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부분보다도 뭐 특별 전형이나 뭐 공채가 아니라 뭐 특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초반에 좀 적응하고 신경 쓰고 아직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는 이런 흐름이 안정적인데 이사를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좀 멀어. 아니면 또 회사에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또 힘들다든지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럴 때 몇 달 정도 뭐 이사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좀 피곤하거나 적응하는데 좀 에너지가 좀 소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뭐 회사가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회사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임원들이 뭐 교체가 된다거나 바로 뭐 상사가 바뀌든 뭐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게 된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계획한 일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인성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편인 요거는 나한테 문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합격 증서죠.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보거나 합격 증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땄다 바로 취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도 바로 내가 이제 입사했다 무조건 내가 거기에 입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수습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인턴 생활이나 적응을 해가면서 뭐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발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고려가 된다고 하면 들어갔다 오기가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지력에 대한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시기다. 유지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갑진년 자체가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이 병화한테 따라왔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문서에 대한 거든 과거에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아왔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하고 조율을 잘 해야겠죠. 내 전공을 살린다든지 주특기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데, 원래 내가 이제 쌓아왔던 스펙이라든지 뭐 습관이나 이런 뭐 가방끈도 막 너무 길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나 주변 동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리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잘하는 것도 흐름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잘난 거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 자리에 대해서 좀 부합된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리에 대해서 이제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제 누군가는 잡을 수도 있지만 자리는커녕 난 지금 아직도 뭐 준비 중이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것 자체도 이상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성운에는 원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7월이죠. 12월까지가 이제 상반기입니다. 임신월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움직임이 또 따라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7월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당장 왜 7월에 누구는 뭐 자리를 잡고 유지력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나는 왜 자리도 뭐 왜 잡을 수 없냐 뭐 이러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건 없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할수록 충분히 또 그 흐름들을 나한테 이롭게 좋게 또 끌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인성에 대한 키워드가 올 한 해 핵심 과제잖아요. 병화일간, 정화일간, 병화일간 다 얼마나 기다리고 참을 줄 아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화일간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성질이 급하니까 이제 왜 안 되냐 막 감정적으로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이익 받았다고 바로 소송 걸고 뭐 싸움질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내가 놓쳤던 게 있었네, 내가 오해했네, 내가 하마터면은 억울한 사람 만들 뻔했다, 이렇게 또 따라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속도에 대한 것을 내 기준으로만 두면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을 나한테만 두고 내 기준으로만 속도를 정하고 왜 이대로 안 되지? 이거는 적응 자체가 좀 어려운 거죠. 불편하고요. 거기에 맞는 속도가 적어도 BPM 몇인지는 봐야 되는 거죠. 음악도 보면 뭐 BPM 있잖아요. 음악은 BPM이고 자동차는 RPM이잖아요. 결국에는 다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힘, 회전력, 뭐 박자 찍히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유 있게, 사실 우리한테 모두 다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신미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도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더 늦게 더 잘 되겠구나, 이 생각을 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대한 불안정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안정적인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불안정하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굳히기가 잘 들어가야죠. 뭐든지 간에. 아까 연애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간에 그냥 사귀었다, 연애했다, 끝이 아니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굳히기가 들어가야지 완벽하게 신뢰나 믿음을 상대한테 줄 수 있고 또 그 관계에 대해서 돈독함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막상 이제 이제 사귀게 됐다, 뭐 잡은 물고기에는 밥 안 준다, 뭐 이런 말 있듯이 거기서 안일하게 했다가는 어느 순간 또 잘 만나고 있냐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헤어졌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연애든 직장이든 다 결국에는 자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운도 따라줘야 되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면도 좀 있어요. 그냥 연애 그냥 까짓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회사 뭐 입사해서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데 넣으면 되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잘 되니까. 잘 되면은 뭐든지 단순합니다. 공부해서 뭐 서울대 가고 수능 만점 받고 뭐 학력고사 시대에도 그렇게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은 공부 어떻게 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쉬운 사람한테는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주에서의 인성운이라는 것은 때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는 과정들이 힘들고 막 성질이 급해서, 우리 단군 신화에도 곰하고 호랑이였나요? 쑥하고 마늘 주고 버티라고 하니까 곰은 버텼다면서요. 오죽하면은 그 단군 신화에서도 존버가 답이다 이런 거를 깨우침을 주는데, 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법이죠. 그리고 또 갑진년의 병화일간 자체가 모두가 다 기다리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잖아요. 예, 우리가 뭐 잘 되면 이런 사주 운세 볼 필요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현생 살면 되는 거지.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유튜브 기웃거리면서 막 운세 설명한 거 막 종류별로 다 찾아서 보고, 그쵸? 예, 그러니까 힘들수록 기다림과 때를 알아야 하고, 인성운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투정 부리고 왜 이렇게 안 되냐, 그것은 옳지 못하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고 남들이 다 합격하고, 지금 현재 그 대통령도 자기는 사법시험 한 9수 정도에 합격했다고 했나요?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마지막 그 시험까지도 뭐 포기할 생각했다가 그럴 때 딱 붙었다고 뭐 그러던데,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그 어려운 사법시험, 뭐 후배들, 친구들 다 붙어가지고 다 법조인 됐는데, 본인은 오히려 후배들 가르쳐가지고 뭐 합격시키고 뭐 그랬다고도 하는데, 그 시간들이 어떠했을지 뭐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검찰총장도 되고, 지금은 어떤 정치에 대한 뭐 의원 생활을 해봤어, 뭐 시의원, 구의원을 해봤어, 그냥 바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사람 이름 안다가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인 거니까. 그 누구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전 정권, 뭐 전전 정권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누가 되겠냐,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힘든 시기에 잘 겪어내고 버텨 나가야겠죠. 그래서 직장 사업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직장 내부에 대한 구설수나 뭐 오해, 누명 뭐 이런 게 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 거에 뭐 소문이라든지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누구한테 이제 책 잡혀서 막 시비 붙고 막 그런 일 혹시 생기진 않을지 조심하고 살펴봐야겠죠. 이런 게 안 생기면 다행이란 얘기입니다. 생기면 이제 구멍 뚫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설수 같은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의외로 좋은 자리로 진짜 예기치 못하게, 나는 뭐 이동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발령을 받거나 어디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일이 좀 따라올 수도 있겠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수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움직임. 그래서 이동수나 움직임이 있을 때는 뭐 예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바로바로 적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물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 자, 재물운에 대한 것은 갑진년이잖아요. 문서적 형태의 재물, 문서적 형태의 재물. 이거는 제가 임묘진에 대한 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재투자의 형태가 좀 강하다.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이 문서적 형태의 재물이니까 기존에 해놨던 재테크 있죠. 기존에 재테크를 해놨거나 내가 여유 자금이 좀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소모하고 지출하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 사업은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림에 대해서 생존하고 버틴다. 그런 흐름으로다가 재물운도 같이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상 또 하던 사업에 대한 것들 정리할 수도 있겠고요. 흐름이 또 전과 다르니까 업종 변경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접어야 되나 뭐 이럴 때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여유 자금까지도 이제 소모하고 지출하고
대출받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신미월에는 그래도 이제 소득이 생길 수는 있어요. 예, 각종 소득이 따라올 수 있다. 소득이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다 결국에는 빚을 갚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년천간에 온 간목 편의는요, 이게 문서라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부동산 문서나 땅 문서나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빚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 빚이라는 거는 꼭 대출을 어떤 상품을 받았다가 아니어도 내가 돈을 벌면 어딘가에 갚듯이 챙겨야 하는 빚 같은 거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돈 벌자마자 그 건강 챙겨야 하는 뭐 영양제를 산다든지 병원에 다닌다든지, 하다못해 뭐 이빨에 어디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치료하는데 돈을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일시불도 아니고 뭐 할부로 카드 뭐 쓰고 다 나눠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버티고 생존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동의 폭이라는 것도 이따가 뭐 이동 이사원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지만, 이동의 폭이 그렇게 또 넓지도 못해요. 멀리 어디 막 모임도 나가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가 평상시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재물에 대해서는 이제 증식을 하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부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물로는 당장 갑진년에도 그렇고 이제 12월에 큰 소득이 들어와서 뭐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어렵겠죠. 계속 이제 인프라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병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혼자다 그러면 제일 힘든 거죠. 사실 외로운 싸움이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전쟁도 그렇고 다 팀 단위로 분대 단위로 움직이고 하는데, 혼자서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래서 이 재물운도 내가 지금 돈을 쓰는데도 혼자다, 뭐 친구나 어떤 동료나 가족들하고도 또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외국이나 타지에서 혼자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힘겹고 고독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소모하고 지출이 좀 많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돈은 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다시 또 지출해야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진 않을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학업운은 공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병화일간 공부하고 자격 만들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것보다도 존나 힘듭니다. 매우 엄청 그것보다 존나 힘들어요. 공부라는 건 보통 뭡니까?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기존에 했던 일 있죠. 뭐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이 아닌 다른 쪽의 새로운 일을 배우는, 이런 것도 다 공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도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다림, 그냥 취직이 안 되는 것도 다 공부죠. 결국에는 뭐 새롭게 알아봐야 되니까, 뭐 공고 같은 거 어디 있나 사이트 뒤져보고 이력서 쓰고, 글씨 쓰면은 다 공부 아니에요 사실. 이력서 쓰는 것도, 뭐 문서 작성하는 것도, 어디 관공서 가가지고 뭐 서류 떼고 제출하는 것도 다 이거 피곤하고 힘들죠. 증명사진 찍고. 공부할 시간과 에너지 이런 거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힘들다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성운이라는 거는 엄마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예요. 인성이 엄마죠.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하면 되는데, 엄마 이거 분명히 하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어린 시절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엄마가 짜증내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서 막 뭐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당연히 편하지 않겠죠. 괜찮을 거라고 하고 지금 불안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엄마도 있을 거겠죠. 지금 인성운을 겪고 있다는 시기가 마치 그러한 엄마가 필요한 시기와도 같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뭡니까? 사실은 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별것도 아닌 시간들에 왜 전전긍긍하고 있겠냐 이거죠. 그 순간 나를 위로해줄 상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선배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경험담 이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인성운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천간에 떠 있기 때문에 갑진년은 그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천간은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일간이 또 일지가 아니라 일간이잖아요. 간과 간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1대1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갑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갖추느냐 이거고요. 한 달을 대하는 신미월이다. 그러면 천간의 신금은 한 달 동안 내가 이 신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업운이라는 거에 대한 것은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된다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불안한 거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방황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잘못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은 실제 친엄마라든지 엄마 같은 사람이라든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한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위로하고 술 한잔 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푸는 거고요. 목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제가 작성했고요. 목표 확립.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 나는 엄마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목표 확립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커녕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딱 1등 싸워서 다 이기고 이러면은 뭐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안 되니까 운이 안 따라주고 가끔은 막 억울한 일도 생기고 누명도 쓰고 이러니까 의지처가 필요한 거죠. 자신감이 가장 크게 학업운에 좌지우지합니다.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감은 결국에는 다 부모한테서 오는 거죠. 우리가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면서 그 수저론 얘기할 때도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좌지우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명리학을 배울 때 금수저다 다이아수저다 꼭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부모를 만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영향이 크겠죠. 당연히 부모가 부자예요. 그것도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꼭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고 하면, 비록 내가 뭐 가난하게 살았든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부모님이 나는 그 힘으로다가 미래를 설계해서 또 창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거죠. 현실적인 자신감을 얘기를 하든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에서 남한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뭐 선생님이나 뭐 사상가나 예술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에 대한 소식도 들려올 수 있을 거고, 그러나 합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사업은 얘기할 때도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그 이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과 이사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과 이사운은 움직임에 대한 폭이 넓지 않다. 그러니까 뭐 폭이 넓고 뭐 이동수가 엄청 커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뭐 다 가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움직임에 대한 폭은 넓지 않고 움직여도 이제 팀 단위나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이런 쪽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인성으로 묶여가지고 통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한데 개별로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뭐 가벼운 여행이라든지 휴가 정도의 그런 이동은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동과 이사운에 대한 진폭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다. 근데 이동은 엄청 하고 싶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는 건 가능해요.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리고 뭐 어디 콘서트장 가가지고 열심히 콘서트 회포를 풀고 노는 건 가능한데 막 엄청 이제 그 본거지 자체로 움직이고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병화일간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갑진에 대한 부분. 요것이 이제 신묘월에도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미월이라 해서 그냥 신미월이 아니라 갑진년의 신미월이니까 갑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신미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진에 대한 이 간목, 인성에 대한 기다림이 항상 따라온다. 그리고 진토 식신, 진로하고 관련된 부분,
내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선택하고 끌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좀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안팎으로 바쁘고 이제 분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나 어떤 회사, 또 결혼한 기혼 여성이다 그러면 이제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재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이 진토에 인묘되고 또 진중의 계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직장 사업은 얘기하면서도 좀 많은 얘기를 해드렸고, 학업은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이제 학업은에 대한 걸 말씀드릴 때도 직장 사업은 이거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에 대한 거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장 사업은에 대한 흐름도 좀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를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12월에 또 준비한 일들, 또 좋은 소식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갑진년 한 해 자체가 인성운인 것은 뭐 변함은 없으니까, 그 인성 중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편인이라고 하는 치우친 인성에 대한 부분, 이거를 겪어나가는 것 자체가 또 뭐 수월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그래도 시간 지나고 나면 어느 때보다도 갑진년에 참 배웠던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한 해, 또한 신묘월조차도 그렇게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추억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